말만 법인이지 말만 단체지 이건 법인이 아닙니다. 그럼 왜 법인이 아닙니까? 항상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은요. 법인은 이제 상법상 상업 등기가 되어야만 그때가 법인이 돼요. 근데 개인은 상업 등기 같은 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격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상업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상업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도 된다. 그럼 이때 누가 있냐? 대표적인 게 학교 동창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소득세 기본적 얘기인데, 자, 몇 개만 자, 교재 갖고 정리할게요. 자, 교재 324쪽에 왼쪽에 자, 소득세의와 성격에서 그 괄호 2번 봅니다. 2번. 자, 소득세는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크기별로 부과하는 국세고 직접세에 대해서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커질 거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은 적어질 겁니다. 저축 페이지 2번 과세소득 대상 아까 했죠? 계속적인 소득만 과세하자. 그게 소득 원천설 계속적이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하자. 그게 순자산 증가설. 자, 세 번째 소득이다니 무조건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부부 합산, 뭐 가족 합산 없어요. 무조건 개개인별로 과세한다. 네 번째 징수 방법은 전부 다 이제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항상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그 사이에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넘겨보죠. 자, 326쪽에 5번 과세 방식인데, 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1번이 종합과세, 2번이 분류과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종합소득은 모두 다 합쳐서 과세하기 때문에 무슨 과세? 종합과세고,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소득별로 각각 과세하니까 그게 무슨 과세? 분류과세이다. 뭐 일단 그런 정도만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죠. 자, 우측으로 가죠. 327쪽이 6번 갑니다.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입니다. 자, 밑에 1번. 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죠. 자, 첫째, 거주자입니다. 똑같은 말로 바꾸면요. 무제한 납세 의무자고요. 자, 기억번호 1. 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그래서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친구가 거주자예요. 자, 두 번째, 과세소득의 범위가 되어 있죠. 자,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국내 거, 국외 거 다 과세한다. 자, 참고로 맨 밑에 디귿번 납세지인데요. 자, 납세지는 이제 세금을 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의 경우는 이미 배웠지만 전부 다 물건 소재지, 물건이 있는 곳이 납세지가 돼요. 하지만 국세는요, 지금 하고 있는 뭐 소득세, 지난주에 배웠던 종부세, 또 저희가 안 배우는 뭐 상속세, 증여세 다 국세인데, 국세는 어쨌든 주소지가 원칙적인 납세지가 돼요. 주소지. 그것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왜 국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자,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는 어디? 그 주소지입니다.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다만 주소가 없다면 어디? 그 거소지. 거소가 어디예요? 임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에서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이렇게 됐고. 자, 넘겨보죠. 두 번째, 비거주자입니다. 똑같은 말로 바꾸면 뭐예요? 제한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 즉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입니다. 그럼 결국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점은 국내 주소, 거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자, 두 번째, 과세소득의 범위. 자, 비거주자는 뭐만 과세합니까?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한다. 자, 세 번째 납세지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요. 국세는 항상 어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고 했었죠? 방금요. 하지만 지금 요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소지 과세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럼 어디가 납세지인가 보죠? 자,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국내 사업장입니다. 왜? 분명히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국내 사업장이 되고, 그나마 국내 사업장도 없다. 뭐 어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돼요. 즉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는 어디냐면 월급 타는 곳, 쉽게 월급 타는 곳이 그 납세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주자와 비거주자, 뭐 그런 정도. 그다음 밑에 법인경험단체 이런 거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소득세의 아주 기본
기본도 아니고 기초의 기초에서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자, 이제 329쪽에 이제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이제 양도소득세가 뭔지 그 양도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나씩 정리하죠. 자,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소득세가 아니고 양도는 처분이에요.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세예요. 그래서 그 뜻을 본다면, 자, 개인이 부동산 등을 일시적으로 처분하여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다시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처분해서 발생된 그 해당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이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결국은 계속적 반복적 양도가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양도했을 때 그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뭐냐면 자 보죠. 양도는 자 이제 양도의 개념인데 자 양도한다는 것은 뭐 처분한다, 판다 얘기인데 이 파는 방법 혹은 파는 형태가 저희 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쩌다가 한번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건지 아니면 이 처분이 계속적 반복적인 처분인지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처분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일시적 처분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하지만 그 처분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판다. 계속해서 판다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고 사업이에요. 사업. 장사꾼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양도면 종합소득세로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죠. 그럼 부동산 양도할 때 대체 어떻게 파는 게 일시적이고 어떻게 파는 게 계속적이냐. 자, 요 계속적인 것만 볼게요. 자, 계속적 양도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볼 요 요건을 갖추면 계속적인 거고 이 요건 못 갖추면 일시적이 돼서 전부 다 양도소득세가 돼요. 그러면 자, 계속적 양도는 적어도 6개월 중에 1년은 12개월이죠. 그 12개월 중에서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취득을 하면서 적어도 2번 이상 처분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적어도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취득, 2번 이상 처분 이게 반복되면 그때 무조건 사업소득, 즉 종합소득이 돼요. 하지만 이것이 반복이 안 되면 그때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양도소득세가 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 볼 건 계속적인 게 아니고 뭐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처분에 의해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예요. 자, 그럼 그 정의를 보죠. 자, 1번 양도소득세의입니다. 첫째, 자,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방법 방금 봤었죠, 그죠? 종합소득은 종합과세, 양도와 퇴직은 그것별로 각각 분류과세입니다. 방법은 사회정책적 조세 제도로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던 중 발생한 불로소득적 자본이득 형성분을 양도 시점에 조세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겠다 이거죠. 자, 두 번째, 경상적인 종합소득과 별도로 우발적이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소득, 즉 어쩌다가 한번 양도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비경상적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 자, 세 번째,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이나 출자 지분, 기타 자산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 부동산만 양도해서 과세한다가 아니고 자 법에서 규정된 거. 그래서 제가 쓰기를 자 분명히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한다 해서 등.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 등은 꼭 토지와 건물만 양도해서 양도세가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말고도 더 있다 이거죠. 뭐 대표적인 건 뭐 회원권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다 양도해서 이익 나면 다고 하신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이 몇 개가 있어요. 꼭 법에서 정해진 그런 물건들만 이익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나 보죠. 자, 그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330페이지 가면 자,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나올 겁니다. 자, 과세, 대상. 자, 과세 대상은 대체 무엇을 양도해야만 양도세를 과세할 거냐 이거예요. 무엇을 양도해야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지만 이것저것 아무거나 양도했다. 다 해당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과세해요. 법에서. 그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과세한다 해서 그걸 보고 저는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요? 열거주의. 그래서 법에서 규정된 것만 과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절대 등기 여부 안 따집니다. 절대 허가 여부 안 따집니다. 그래서 등기나 허가에 관계없이 과세해요. 이게 무슨 주의죠? 사실주의입니다. 그럼 결국은 양도세는 열거주의면서 사실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해볼까요? 무슨 주의요? 그렇죠. 열거주의. 또 무슨 주의요? 그렇죠. 사실주의. 그래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럼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박스에 보니까 330쪽 박스 보니까 자, 토지와 건물부터 밑에 주식까지 쭉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것들만 과세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박스 밑에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내용들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내용까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 봐도 돼요. 왜? 저희 시험에서 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날 일도 없고 또 내용들은 거의 저희가 다 알만한 것들이기 때문에